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지역에서 휴원, 휴교가 이뤄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어느 지역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각급 학교 휴교령이 계속 잇따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휴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휴업이나 단축 원격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모두 하루 휴원이나 휴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피해는 적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모두 하루 휴원이나 휴교 조치를 하거나 원격 수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풍과 강한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전 우려 때문에 일과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의 휴교가 이어진 사이에 반대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울산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누리꾼이 회사에 재택을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날이냐라고 되물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태풍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에 차질 없도록 태풍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에 차질이 없도록 1시간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재택 여부를 물었더니 도대체 무슨 날이냐? 되물었다는 거죠. 태풍 대책으로는 반바지 출근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건데 자 이거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발빠르게 대처가 이뤄졌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권고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예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관련 직장인들이 관련해서 좀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일찍 나오라고 하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괜히 그냥 정시 출근을 하거나 아예 좀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울산 지역에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는 울산 주민들이 이거 위험한데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사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딱 지금 실종 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산인데요. 오늘 오전 1시쯤에 울산 낙천교 아래 25살 남성이 친구 6명이랑 함께 하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고 지금 순환사고 신고 접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소방당국과 경찰관 등 50명이 하천 일대를 수색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았다라는 이제 접수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음주 상태로 하천에 발을 담그고 놀다가 빠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한편 이 북한에서 또 예고 없이 환강댐 수문 일부를 개방을 했는데 이 무단 방류를 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잖아요. 그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환강댐 수문 일부를 이번에 개방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정부가 태풍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좀 해달라, 수문을 개방하기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좀 통지문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북한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이런 이제 말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문 개방이 사실 또 이제 무단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문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200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 한강댐 수위가 이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관련해서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2009년에는 야영객 9명이 사망하기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주택 70채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좀 주시를 해야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람이나 비 피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위도 역시 계속해서 체크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태풍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태풍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점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갖는 차원에서 한번 강수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 어디까지 진출을 한 상황인가요? 울릉도 부근 해상까지 당초 예상했던 오늘 정오 시간보다는 빠르게 지금 도달했고요.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60km가 넘습니다. 이 중위도권에서 태풍이 이동하는 보통의 평균 속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북동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멸하는 시점은 오늘 밤 9시쯤 삿포로 서쪽 420km 부근 해상에서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서의 풍속이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온대 저기압, 태풍으로서는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태풍으로서의 생이 마감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저기압으로 따졌을 때는 강한 형님급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 해상이 완전하게 좀 온전한 그 기압 배치를 되찾을 때까지는 좀 그래도 한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 느껴지는 게 지금 이게 아까 한 10분 전, 15분 전에 보여드렸던 울릉도 동쪽의 CCTV 영상인데 아까보다 확실히 비도 더 거세졌고요. 바람도 더 강하게 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울릉도 동쪽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독도 주변의 영상들도 지금 뭐 CCTV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독도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대부분의 강한 비구름 오늘 이제 새벽쯤에 이제 태풍이 가장 근접하게 남해안 지역을 지났을 때 그들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서 있을 때 양동이로 거의 퍼붓는 정도 수준의 비였는데 그 비가 오전 중에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더 영상을 이제 보면은 경북 북부 쪽으로만 그렇게 세지는 않은 보통 비 수준의 비구름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를 넘긴 시점부터 이제 서쪽에서부터 서서히 태풍특보는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특보라고 하는 것은 호우, 강풍, 그다음에 뭐 폭풍, 해일, 그다음에 풍랑 이 네 가지 모두가 특보급 이상이 돼야지 주의보급 이상이 돼야지 발령이 되는 건데 비구름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아니라 바람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강풍특보 혹은 풍랑특보가 남게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잠시 뒤면 한 거의 30분 이후가 되면 12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서쪽 대부분 지역은 이제 태풍특보가 남아 있는 곳은 없을 거고요.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경북 북부라든지 경북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 그리고 그 동해상을 끝으로 태풍특보도 오늘 오후 중에는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바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직 서해안 지역으로는 강풍특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그래도 오늘 밤까지는 좀 거세게 불 수 있으니까 바람에 대한 대비는 끝까지 만전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울릉도 서쪽에 태아등대 그 CCTV가 보였는데 사실 저렇게 보이면 CCTV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 때문에 좀 꺾여서 나뭇가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CCTV의 화면이 각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강하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강풍특보 그래서 특히 바닷가 주변에서는 선박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대부분 이제 포커싱의 태풍의 중심이 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늦추게 되는 거죠.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풍입니다. 아무리 작은 태풍, 규모가 작은 태풍이어도 우리가 거의 태풍급 바람이다, 강풍이다라고 동반하는 그 저기압도 사실 견디기가 힘들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은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약한 그 소형급 태풍도 소형이라는 표현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태풍이지만 작다라는 말이 붙여지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부주의에 대한 이제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도 태풍이 지나서 이 육안으로 보이는 날씨가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은 체감하는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게 CCTV가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지금 주변 곳곳에는 태풍이 핥히고 간 그 남은
흔적들, 비록 무너지지 않고 뽑히지는 않았지만 무너지기 직전, 뽑히기 직전인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풍랑특보나 강풍특보가 해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소보다 좀 많은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곳들이니까 주변의 시설물 점검, 그리고 위험한 곳들은 주변에 아직까지도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비가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뿌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비가 내리는 날 운전을 할 때는 거의 창문을 그냥 거의 직선으로 때리는 듯하게 비가 내리는 거니까 네. 지금 이건 운전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가 거의 날리는 그쵸 수준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울릉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